깊고 푸른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올리비에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모험을 갈망하며 주변의 산과 들판을 탐험하기를 좋아했다. 올리비에의 부모님은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고 매년 포도 수확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축제를 열곤 했다. 어느 가을날 올리비에는 우연히 오래된 마을 도서관에서 한 낡은 책을 발견했다. 그 책에는 전설 속의 황금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황금 포도밭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포도를 생산하며 그 위치는 마법의 수수께끼로 숨겨져 있었다. 올리비에는 흥미를 느끼고 즉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책에 적힌 단서를 따라 마을 근처의 고대 숲으로 갔다. 숲속 깊은 곳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돌계단이 있었다. 올리비에는 계단을 내려가며 점점 더 숲의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계단 끝에는 커다란 돌문이 있었고 그 문에는 복잡한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올리비에는 도서관에서 배운 대로 문양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다. 퍼즐을 모두 푼 순간 돌문이 부드럽게 열리고 눈부신 빛이 안에서 쏟아져 나왔다. 그곳에 바로 전설의 황금 포도밭이 있었다. 포도밭은 무지갯빛 안개에 쌓여 있었고 각각의 포도 송이는 순금으로 빛나고 있었다. 올리비에는 조심스럽게 포도를 하나 따서 먹어보았다. 그러자 그의 몸은 따뜻한 에너지로 가득 차올랐고 그의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다. 그는 깨달았다. 이 포도는 실제로 마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올리비에는 포도를 몇 송이 가지고 돌아와 그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올리비에가 가져온 황금 포도를 보고 놀라며 기뻐했다. 마을 의사는 재빨리 증명하고 포도의 효능을 환자들에게 시험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했다. 황금 포도밭의 발견은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고 올리비에는 마을의 영웅으로 여겨졌다.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해마다 황금포도 축제가 열리면서 먼 곳에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올리비에는 그의 모험이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행복했고 그는 앞으로도 새로운 모험을 계속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황금 포도밭은 마을에 귀중한 비밀로 남게 되었고 포도밭을 돌보는 것은 올리비에와 그의 가족들이 책임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포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랐다. 이렇게 올리비에와 황금 포도밭의 전설은 오랫동안 이야기로 전해 내려오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둘러싸인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신비로운 존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수한 여행자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숲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전설적인 용 루미에르였습니다. 루미에르는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이어온 존재로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루미에르는 세상에 위험이 닥칠 때만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마을에 홍수가 닥쳤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가축과 곡식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죠. 그때 루미에르는 숲의 가장 높은 나무에 올라 빛을 발했습니다. 그 빛은 하늘로 뻗어 구름을 갈라놓았고 곧이어 홍수가 물러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절제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가깝지만 동시에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의 은혜에 감사하는 축제를 열며 그를 위한 숲의 가장 깊고 조용한 곳에 특별한 제물을 바쳤습니다. 축제 날이 되면 마을은 온통 등불로 장식되고 사람들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소원과 희망을 담아 노래를 불렀고 루미에르가 반드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숲 깊은 곳에 거대한 무언가가 나타나 나무를 마구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루미에르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고 젊은이 중 한 명이 그를 찾아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무척이나 어두웠고 아름답지만 신비로운 대기가 젊은이의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용기에 가득 차 있었으나 루미에르를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편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루미에르가 숨어있을 법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밝고 따스한 빛이 있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젊은이는 두렵지만 굳은 결심으로 루미에르에게 다가가 마을의 위험을 설명했습니다. 루미에르는 고요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해의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숲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고 젊은이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와 소식을 전했습니다.
며칠 뒤 숲의 두려운 존재는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미에르가 그들을 다시 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숲과 루미에르를 더욱 존중하게 되었고 그에게 감사하는 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루미에르의 전설은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신비로운 숲을 찾아와 그 전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숲은 몇 세기가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움과 신비를 간직한 채 서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루미에르의 이야기를 전하며 그 마을을 기억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주변에 높고 웅장한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은 장밋빛 성이라 불렸며 그 이름은 성의 벽돌이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장밋빛으로 빛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에는 백작과 그의 딸 마드모아젤 엘리즈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즈는 마음씨 고운 아가씨로 그녀의 아름다움은 성 주위의 장미 정원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성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성 근처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성을 신비로운 곳으로 여겼고 그곳에 얽힌 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젊은 기사인 자크는 이 소문을 듣고 장밋빛 성의 비밀을 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크는 백마를 타고 성으로 향했습니다. 성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더 복잡해졌고 위협적인 소리들이 들려오더니 갑자기 자크는 신기로 같은 환영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위를 둘러보며 차근차근 길을 찾아나갔습니다. 마침내 자크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즈를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엘리즈는 자크에게 성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성에 오래된 마법이 걸려 있었고 그 마법 때문에 엘리즈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법은 오직 진정한 용기와 순수한 사랑으로만 풀 수 있었습니다. 자크는 자신의 마음이 엘리즈에게 진정한 사랑임을 깨닫고 엘리즈를 위해 마법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크는 성의 중심에 있는 고대 마법의 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수수께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수께끼는 성과 엘리즈를 지키는 마법의 핵심이었으며 이를 풀어야만 마법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수께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미는 피고 지고 세상은 변화돼 한결같은 것을 찾아라. 자크는 수수께끼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많은 시행착오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만이 마법을 풀 수 있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자크가 이 답을 외치자 장밋빛 성전역에 황금빛 빛이 퍼지면서 모든 마법이 사라졌습니다. 엘리즈는 기뻐하며 자크와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성은 더 이상 신비로운 곳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며 엘리즈와 자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마을의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은 항상 싱그러운 꽃과 나무들로 가득 찼으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마법의 정원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에는 신비로운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 새벽 작은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날 하루 동안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새는 세리에르라는 이름을 가진 붉은 깃털을 가진 새였습니다. 세리에르는 보통 새들과 달리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고 따뜻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의 노래를 듣기 위해 아침 일찍 정원에 나와 오랜 시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에르는 그들의 소원을 들은 후 매일 새로운 노래로 그들의 하루를 응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소년이 이사를 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항상 되먹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좌절하곤 했습니다. 루카스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세리에르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노래가 정말로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이른 아침 소년은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에 도착하자 루카스는 다른 사람들 곁에 앉아 세리에르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붉은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더니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그 노래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기대감에 찼습니다. 세리에르가 노래를 마치자 소년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날 루카스는 학교에서 놀랍도록 좋은 성적을 받았고 친구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는 하루 종일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루카스는 세리에르의 노래가
그저 우연이 아님을 믿게 되었고 날마다 정원에 나가 그새의 노래를 듣기 위해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카스는 세리에르와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에게 매일매일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세리에르는 언제나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루카스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자연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마을은 점점 더 커졌고 사람들이 마법의 정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여전히 세리에르를 찾아왔으며 두 친구의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자라면서 정원의 관리자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이 아름다운 공간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마법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세리에르의 노래는 마을을 기쁨과 행운으로 가득 채웠고 루카스와 마법의 정원은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